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정오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평창이 삼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가운데 6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는 뉴욕 강원도민회와 평창 향후회 그리고 춘천 향후회 회원들이 모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 강원도민회를 비롯해 평창 항우회와 춘천 항우회 회원들은 6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 모여 감격의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100만 명 서명운동하고 사인 벨트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뉴욕에서 약 2,000명, 그 다음에 LA에서 7,000명, 시애틀에서 1,000명, 아틀란타에서 1,500명, 볼턴에서 500명,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200명, 워싱턴 DC에서 500명 해가지고 그런 미 전역에 숨어서 저희들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축하 장소에 모인 한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기쁨을 만끽하며 함께 덕담을 나누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이 우리 강원도 평창에는 물론 제일 기쁘겠지만 우리 한국 또 나아가서 저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여러 교포들의 색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즐거움을 앞으로 7년 동안 마음에 간직을 하시고 18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뉴욕 강원도민회와 평창 항우회는 100만일 서명운동 민간단체 협의회와 협력해 뉴욕 지역에서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올림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루 한 번 클릭하기 운동을 홍보해 평창의 투표율에 1위를 차지한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세! 평창 만세! 다 같이 한 표 한번 보여주세요!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국 가요, 이른바 K-팝이 동남아와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일 센트럴파크에서는 150여 명의 타민족 K-팝 팬들이 모여서 한국 가수들의 뉴욕 공연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유럽에서 한국 가요, 이른바 K-팝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 뉴욕 뉴저지에서도 K-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의 매니지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뉴욕 현지 팬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팬들을 대상으로 단체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6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150여 명의 K-팝 팬들이 한국어로 된 피켓을 들고 한국 가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뉴욕 공연 촉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Today's flash mob is for SM Town. We saw that they were in Paris and they had a flash mob there and everything, so we're just hoping today to get SM Town to come to New York. And K-pop in New York is growing every day. People from all over the East Coast find out about K-pop through sites like Facebook, YouTube, All K-pop, and then we watch a lot of shows, so it's growing ever so much and it's becoming a huge ordeal now. K-팝 열풍이 단순히 한국 가요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언어, 음식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K-팝 열풍이 몰고 올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orean pop music has always been just a fresh, new song. It's always been a fresh song, a new language, a new beat. Everything's addicting. Something that brought anybody together. I mean, most of us don't know the language. Most of us don't know Korean. However, it's so powerful. 한류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예술 개발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등 뉴욕협의회 15기가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임원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뉴욕협의회는 김기철 회장을 주축으로 운영분과위원회와 통일정책,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등 총 1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5기 뉴욕 평통협의회는 정말 동포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인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분과위원회별로 정말 그 사안에 맞는 그런 활동, 바로 동포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그런 평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6월 7일 민주평통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15개 뉴욕평통 회장으로 김길철 전 뉴욕 한인 회장을 추천 건의해 최종 재가를 받았습니다. 김길철 회장은 제28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했고 그 외에도 브루클린 한인회 창립 멤버와 뉴욕 한인 청년회의소 회장, 뉴욕 미라송년회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에 앞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용식 시의원이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지난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최용식 레오니아 시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선거운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용식 시의원이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베큐 파티를 여는 등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용식 후보는 현재 뉴저지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5년간 재직 중이며 존 스탠더, 라이언 맥스웰 등 젊은 2명의 시의원 후보가 함께 런닝메이트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뛰는 팀메이트, 캔디데이트 두 분이 우리 타운에서 아주 유명한 미스터 존 스탠더는 아주 우리 타운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봉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캔디데이트는 또 우리 새로운 젊은 세대, 이렇게 새로운 그 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타운에 이제 뉴 디렉션을 새로 그 반석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팀이 돼서 금년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최용식 후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로운 경제 극복 방안을 찾고 침체된 주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잦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며 시장 출마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다른 민족과 또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여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야만이 각 타운, 저희 타운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 후보는 시예산 감축으로 인한 인원 삭감 등의 문제는 부당하다며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들어야지 단지 몇 명의 인원만 피해보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패기와 노련한 경험, 다년간의 지역사회 봉사 경력 등을 두루 갖춘 런닝메이트들과 팀을 만들어 조화와 단결의 기반으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에 대한 심의의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 제도인 무역조정지원 TAA 제도 연장 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미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미 FTA와 미 콜롬비아 FTA, 미 파나마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눈과 추위의 고장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이 대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기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설상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대관령은 최근 30년 동안 대회가 개최되는 2월의 평균 기온이 스키를 타는데 가장 적합한 기온인 영하 10도 내지 영하 5도 사이인 영하 5.5도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스키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는 기온과 풍속 등이 있는데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대의 설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관령은 눈의 고장답게 2월 평균 25일 동안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쌓여있는 눈의 평균 깊이도 41.6cm에 이르렀습니다.
백악관은 7일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 달러와 보석 등을 뇌물로 건넸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전병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칸 박사에게 보낸 서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30대 남성이 딸과 전 애인 등 7명을 살해한 뒤 도주국을 펴다 자살했습니다. 미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로드릭 단출러는 7일 낮 그랜드 래피즈의 집 두 곳에서 7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8시간 동안 계속된 경찰의 추격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사람들에는 10살가량의 딸과 전 여자친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시민 2명이 단칠러가 쏜 총에 맞았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살 직전 시민 3명을 잡고 인질극을 폈으나 인질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단칠러는 전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인 대부분이 학생들의 수업 일수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처한 학교들은 지금도 수업 일수를 줄여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난 9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정 보조금이 줄어들자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각급 학교들이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주 4일 수업만 하는 방식으로 수업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밀워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들도 여름학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플로리다 등 일부 휴양지의 주택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사이에 이뤄진 플로리다 주택거래의 31%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외국인 매입 비율이 10%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주택시장에서 큰 손으로 대두하는 배경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절정기인 지난 2006년에 비해 30% 정도 폭락한 상태인데다 달러화 약세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투룰리아닷컴에 따르면 미국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캐나다가 23%로 가장 많고 중국이 9%로 뒤를 이었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이 예상외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분석업체인 ADP 고용주 서비스와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가 7일 발표한 민간 고용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의 고용 근로자 수는 15만 7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치 9만 5천 명 증가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에서 13만 명이 늘어났고 제조와 건설을 포함한 상품 생산 부문은 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ADP는 보고서에서 6월의 수치는 지난번 부진했던 경기 회복세가 여름을 맞아 새로운 동력을 찾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7월 8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기온 69도, 섭씨 영상 21도입니다. 오늘 하루 몇 차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며 기온도 약간 떨어져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주말부터는 다시 무덥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맨하튼 국립도서관 뒤편 브라이언 파크에서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무료 브로드웨이 뮤지컬 축제 브로드웨이 인 브라이언 파크가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인기 뮤지컬 4편에서 5편의 하이라이트를 공연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무료 영화 축제도 열립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스를 위한 썸머 아트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뉴저지 지부가 오는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2011년 윤동주 문학제를 개최합니다.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는 30개 해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만 뉴저지, 뉴욕, LA, 유타, 아틀랜타 등 6개 지부가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상은 윤동주 씨의 근본 정신인 민족사랑, 자유,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지난 6일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시안 암 환자를 위해 무료 헤어컷과 가발 손질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30년 미용 경력의 크리스티나 최전문 미용사의 도움으로 10명의 아시안 암 환자들에게 무료로 이발해드리고 가발을 가지고 오신 분께는 가발을 손질해드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치료 과정 중 머리카락이 변형돼 일반 미용실에 가기를 꺼려했던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는 11번째 세미나로 엘레나 김 교수의 저서를 소개하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80년대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주 유럽 그리고 호주 등지의 입양아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들의 정체성 및 한국으로 귀향한 이들의 사회문화, 정치적 적응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또한 방문 교수인 노기리 박사가 뉴욕 거주 한인 노인들의 문화 적응과 자아 통합감에 관한 조사 연구,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뜨거운 지구, 역사를 뒤흔들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에서 2도 변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위험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이 인류를 흔들어 놨던 10에서 15세기 중세 세계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온난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브라이언 페이건은 이 책에서 1000년 전 대온난화에 인간 사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며 기후의 힘은 우리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첫 기사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 절차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시정 요구를 받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노동허가서 발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방향과 같은 그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에서도 K-팝 콘테스트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미국 내 K-팝 열풍의 도화선이 될 제1회 뉴욕 K-팝 콘테스트를 연다는 소식이죠. 참가 자격은 한국인은 제외가 됩니다. 미국 거주 타민족이라고 합니다. 희망자는 그 노래와 춤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먼저 올린 뒤에 21일까지 그 문화원에 보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승자는 11월 26일 한국에서 열릴 전세계 K-팝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면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해서 전문인 또 유지성 한식세계화 회장 그리고 디자이너, 유학생 등 여러 한인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해리스 인터액티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절반에 가까운 46%가 점심을 사 먹는 대신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발소와 미용실을 찾는 빈도도 줄였다는 그 미국인이 43%가 됐고 아침에 새로 사든 생수 대신 물을 리필해서 마신다는 비율도 39%를 차지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탑은 뉴욕이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지로서 최고라는 제목입니다. 10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민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 중에서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일컫는 얘기겠죠. 그리고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거주지로 최종 선택한 신규 이민자가 총 18만 6,086명으로 미 전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LA 롱비치 센타하나 지역인데요. 그 옆에 별도로 그 도표가 있습니다. 2010 회계년도 메트로폴리탄별 신규 이민자 유입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벌써 웨스트 나일 모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엘팅빌 지역에서 채취한 모기군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 활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게 되면 약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감염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은 발열이 되고 두통 또 메스꺼움,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방충망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고 고인물을 제거하고 수영장 청소 그리고 깨끗한 옷을 착용을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정문제연구소가 상담 분석을 발표했군요.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상담 내용입니다. 부부 갈등이 34%로 최다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총 776건의 상담 건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부 갈등의 내용은 정신적 학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외도, 또 이혼, 별거, 또 신체적 학대, 성적 불만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옆에 부부 갈등과 또 청소년 문제에 관한 도표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쯤 한국의 동계체전이 열렸던 대관령이 평창 부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 체전에 출전했던 스키 선수들은 대부분 평창 눈구덩이 속에서 자라난 시골 소년들이었습니다. 어제식이라는 선수 형제 이름밖에 기억나는 선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체육기자였던 저는 평창에 전화선이 많지 않아서 강릉까지 차를 타고 나와 동계체전 선수들의 전적을 본사로 타전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바로 그 평창이 세계인들의 주목 속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했고
해외 동포들도 그 감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 수고한 유치 주역들의 노고가 컸으면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표면화를 자제하면서 열심히 뛰었던 삼성 이건희 총수의 노력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면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또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의 총력전도 효과를 봤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누구보다도 돋보였던 김연아 선수, 나승현 대변인 등 한국의 여성 파워가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말대로 평창 유치는 전 국민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결실을 맺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이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반목하던 국내 그 정치권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감격과 환희 속에 현 정부의 노력의 결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유독 북한 당국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핏줄 같은 민족이니만큼 이럴 때 이념을 떠나서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소식을 듣고 북한은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그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이 됐어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북한의 사정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는 분석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동족 간의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 한국 정부는 평창에 올림픽이 유치되면 남북한 간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표방을 했었고 그 당시 북한 대표단의 지지 서한까지 받았던 점을 떠올릴 때 지금은 너무나 달라진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이 평창 유치를 계기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불화가 있다가 경사가 닥치면 다 잊고 어쩔 수 없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2014년 유치 때 기대했던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간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의 그 잔치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7월 8일 금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